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도균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심기가 손상되면 여러 가지 심장병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그럼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심기를 덜 손상시키고 또 그다음에 손상이 됐다면 어떻게 하면 잘 회복할 수 있을지 집에서 할 수 있는 자가치료는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인체에 가해지는 모든 에너지는 스트레스이고 그 스트레스는 자극과 스트레스로 나누는 건데 자극은 이로운 거고 스트레스는 해로운 거다 이런 뜻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해로운 스트레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는 이제 심기가 나빠지는 제일 중요하고 대부분의 것은 사실은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아서 한꺼번에 너무 많으면 포괄적이니까 좀 혼동되기도 하고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라는 건 이제 몸을 긴장시키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긴장시키는 것은 모두 다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스트레스가 많은 이유는 사람 사는 환경이 나쁜 거예요. 사람 사는데 지금 환경이 나쁜 건데 그게 무슨 뜻이냐? 요즘에 긴장이 많은 거예요. 긴장이 많은 게 여러 가지로 뭐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자동차를 타고 달리는데 편리하지 빨리 가고 뭐 여러 가지 짐도 많이 나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편리한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긴장이 높고 그 다음에 건강에는 좀 별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옛날로 돌아가서 걸어다니자 그런 뜻이 아니고 요즘에 있는 기계를 잘 쓰는데 그것이 건강에 약간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사용하면서 건강에 대한 건 별도로 해야 된다. 옛날처럼 걸어다니고 생활했으면 그 부분은 문제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요즘의 생활이 건강을 챙겨주지 않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챙겨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뭐 짜증나고 화나는 것만 생각들 하시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사람이 너무 많은 것 자체가 사실은 스트레스예요. 좁은 공간에 쥐를 많이 넣으면 스트레스가 높아져서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긴 이런 실험도 있는데 뭐 새삼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뭐 소음이 너무 많다든가 빛이 너무 많다든가 또 너무 빠르다든가 아니면 뭐 컴퓨터, TV 정보가 너무 많은 거 그다음에 스마트폰 이런 것들 요즘에 이제 초연결 사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연결되어 있는 것은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긴장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니까 사실은 주변의 모든 것이 다 스트레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예요. 어쨌든 이제 스트레스가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인데 긴장이 높은 거가 이제 중요한 스트레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주식이나 도박도 대표적인 스트레스의 한 높은 종류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증권회사 직원은 심장이 나쁜 경우가 많고 도박꾼도 뭐 심장병으로 많이 죽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줄여야 된다. 긴장을 풀고 속도를 줄이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심기를 상하는 두 번째는 노심초사입니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마음을 졸이고 속상해하고 걱정이 많고 이렇게 늘 노심초사하고 살아. 그래서 마음을 많이 쓰면 심기가 소모됩니다. 마음에도 한계가 있어요. 무한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너무 마음을 많이 쓰지 말고 마음을 좀 아껴 써라. 근데 역시 쉬운 거는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닌데 그래도 아껴 써야지 건강해지려면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심기를 소모시키는 게 과로가 있어요. 과로는 심기를 소모시키는지 잘 모르지만 굉장히 빈도는 높은 그런 거죠. 바쁘고 일을 많이 하면 이제 심장이 상하는데요. 바쁜 것도 열심히 막 일을 하면 그 즐겁게 일을 하면 또 건강하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한다는 건 그냥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결국 마음을 쓰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많이 하면 마음을 많이 쓰니까 결국 심기가 소모돼요. 그래서 심장병이 만들어지는 거죠. 어, 결국 마음을 지나치게 쓰면 심기가 소모되고 그래서 심혈에 해당하는 심근, 심혈관, 판막, 신경 이런 것들이 소모되고 너덜너덜해지고 굳어지게 해서 이제 심장병을 여러 가지로 만든다. 그러니까 너무 과로하지 말고 너무 바쁘게 살지 마라.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뭐 그렇다고 게으르다는 건 좀 얘기가 다른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이 있는데요. 운동도 몸에 좋으라고 하는데 운동 후에 몸이 나빠진다면 억울하지만 노동을 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너무 숨차게 운동하는 것은 목을 조르고 일을 시키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숨이 조금 차면 목을 조금 조르고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심기가 소모되고 심장에 무리를 준다. 그러니까 너무 숨차게 운동하지 마라. 이런 거죠. 운동선수의 평균 수명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운동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억지로 참고 하면 적응이 돼요. 어느 정도 적응하고 어느 정도까지 돼요. 그런데 그때 증상도 물론 없죠. 근데 그 무리가 이제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되고 한계를 초과하면 그때 이제 구조적인 질병으로 된다. 구조적인 문제가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거고요. 술도 이제 심장의 근육을 굳게 만듭니다. 그래서 알코올이 심근을 상하게 해서 심근증, 카디오마이오패스라고 그러는데 심근증을 만든다는 논문도 발표된 지 꽤 됐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으면 부정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심장병이 생긴다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술을 너무 많이 끊는 게 좋고 너무 많이 먹지 마라. 감당할 만큼 먹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스트레스도 피하고 과로도 안 하고 뭐 좀 적당히 하고 그렇게 살으려고 노력을 했어. 마음도 많이 안 쓰고. 그런데 쉽지 않아서 이제 병이 생겼어. 많이 소모됐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회복할 거냐. 이제 자가 치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죠.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모아두지 마시고 즉시 날려야 돼요. 뭔가로 울컥하고 답답할 때. 답답하는 게 스트레스 받을 때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을 이제 세게 두드리면서 후 하는 거를 세게 숨을 내쉬는 거죠. 그래서 한 3번 하시고 그 다음에 냉수를 한 모금 먹고 그러면 기운이 꽤 풀어집니다. 다 풀어지지는 않지만 기운이 막 엉겨 붙는 것을 상당히 많이 해소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가슴을 두드리는 겁니다. 두 손을 마주 잡고 엄지손가락은 이렇게 포개지 말고 이렇게 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마주 잡고 가슴 가운데 위, 흉골 위를 손이 짝대기가 아니니까 그냥 잡고 두드리면 가슴 가운데로 오죠. 그러니까 거기를 두드리면 위에서 아래로 이동하면 때려도 되고 그 자리를 그냥 때려도 됩니다. 그래서 하면은 심기의 흐름 좋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심화를 풀어주는 겁니다. 심화는 이 명치 이 부분을 말하는 건데 이 좌우 젖가슴 아래에요. 갈비뼈 부위 여기를 이제 주먹으로 가볍게 두드리는 거죠. 그럼 명치가 울려요. 명치는 배를 말하는 겁니다. 배 맨 꼭대기. 이것이 막힌 거예요. 계속 두드리면 이제 기운이 풀리면서 트림 나고 이제 시원해지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많이 두드려서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좋은 거는 두드려서 울리지 않을 때까지 계속 평소에도 증상이 없더라도 뭐 문제가 좀 있는데 증상이 자기 못 느끼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계속 두드려서 풀어주고 있는 것이 좋다. 그런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건강이 유지될 수 있다. 그런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이런 방법 말고 자가 치료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무통운동법이에요. 무통운동법은 이제 기의 흐름을 좋게 하고 그래서 면역성을 높이고 생체 활성을 높여서 여러 가지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아주 좋습니다. 이거 꼭 하시도록 하시고요. 무통운동법은 3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숨 차지 않게 걷는 겁니다. 이제 숨이 차면 기가 소모돼요. 그러니까 숨 차지 않을 정도로 좀 빠르고 편하게 걷는데 자기 기준에서 빠른 겁니다. 그러니까 남 기준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생각이 좀 빨라 그런 정도로 살짝 그렇다고 너무 약하면 안 되니까 숨이 살짝 찰 듯 말 듯 걷는 겁니다. 그렇게 걸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걷고 나서 걸을 때는 이제 숨이 살짝 찰 듯 말 듯 걷고 나서는 피곤하지 않아야 돼요. 걷고 나서 만일에 기가 이득이 돼. 건강이 좋아졌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피로가 풀리고 몸이 가벼워지고 그렇게 되죠. 근데 걷고 나서 피곤해졌어. 그럼 기가 손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운동했으니까 건강해질 거야. 이런 게 아니고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죠. 그 증거는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가 풀리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걷고 나서 피로해지지 않도록 해라. 이런 거고요. 걷고 나서 많이 약간 나른해. 그럼 손해본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은 괜찮아. 2번 괜찮고 몇 번 괜찮은데 그 손해가 분명한 거라서 계속 만일 했는데 누적되면 눈에 보이는 손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른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아프지 않게 해야 됩니다.
운동 후에 이제 어떤 형태의 통증이 나타나면 안 되는데, 이때 통증은 못 참을 정도의 극렬한 심한 통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심한 통증이고, 가벼운 통증도 통증이에요. 그러니까 좀 불편한 거. 좀 뻐근한데 불편한데? 그럼 과했나? 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픈 거다. 가볍게 아픈 거죠. 그런 거죠. 운동 후에 통증이 나타나는 거는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가 생겼다. 이런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데 이 통증이 생겼어. 가벼워. 그래서 뭐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해봐요. 그러면 해봐도 되는데 해서 점점 덜해져. 그러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했는데 점점 심해져. 그럼 악화되는 거죠. 그러면 계속하면 안 돼요. 사실은 계속 할 수가 없어. 점점 더 아파지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문제가 병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만둬야 된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거고요. 이렇게 해도 다 했어. 그러니까 뭐 심기를 소모되지 않게 했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소모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치료하려고 뭐 풀기도 해보고 날리기도 해보고 두들기기도 해봤는데 그래도 잘 안 돼. 뭐 한 달 정도는 잘 안 돼.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 거예요. 뭐든지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가까운 데 한의원을 방문해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건강히 하는 데 도움이 되시고요. 병을 묵혀가지고 기가 막힌 채로 그냥 계속 두면 그럼 고착화돼요. 고질병이 되는 거죠. 그 병도 심해지고 증상도 더 아파요. 그래서 나중에 치료할 때 더 힘이 들고요. 그러니까 묵히지 않고 빨리빨리 풀어주고 자기가 운동하고 두들기고 해서 풀고 그래서 잘 안 되면 병원에 가서 약 먹고 어떻게 치료를 하고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노력 없이 건강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보건체조라도 뭐 나가서 제대로 저기를 안 하더라도 보건체조로 아침 저녁으로 하시고 시간 남으면 나가서 시간 남은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열심히 걷고 두들기 운동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